어머니, 민준이가 미국 대학에 조기 입학 제안을 받았어요. 장학금도 절반이나 나온다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아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통장에서 꺼내며 정옥은 손자의 빛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할머니, 무슨 유학이요? 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옥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그 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1층. 박정옥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이른한 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침 일찍 미용실 문을 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죠. 35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정옥 미용실은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방이자 정옥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파마약 냄새와 헤어스프레이 향이 뒤섞인 공간에서 정옥은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10여 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열심히 가위를 놀렸죠. 큰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오는 정도였고, 둘째 박성민은 사업한다며 분가한 지 오래였습니다. 미용실 뒷방은 정옥의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놓인 작은 밥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화장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정옥에게는 이 좁은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손자 민준이 찾아올 때면 이곳은 천국이 되곤 했습니다. 할머니, 또 컵라면이에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시켜드릴게요. 18살 민주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성민 부부는 강남 쪽 아파트에 살았지만 민주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정이 깊어 주말마다 스스로 찾아왔죠.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터라 정이 깊었습니다. 민주는 명문고에 다니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죠. 특히 영어 실력이 뛰어나 외국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손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꼭 큰 사람 될 거야. 할머니가 뭐든 다 해줄게. 정옥이 아침마다 통장을 꺼내보는 습관이 생긴 건 민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7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든든한 마음이 들었죠. 이 돈은 정옥의 노후 자금이자 민준을 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파마를 하러 올 때마다 정옥은 손자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번에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대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대상을 받았고요. 손님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옥은 미용실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죠. 가끔 성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사업이 좀 어려워서 자주 못 찾아뵙네요. 그럴 때마다 정옥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유미라는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플라워 아트를 가르친다며
늘 화려한 옷차림으로 다녔죠. 정옥은 며느리가 조금 허영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을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민준과 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유학 가고 싶어요.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자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수화기를 꼭 쥐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 민준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할머니가 있잖아.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잘 키워야죠. 당신이 남긴 이 돈으로 민준이 꿈을 이뤄줄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온몸을 조여왔죠. 떨리는 손으로 미용실 열쇠를 쥐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아. 민준이가 어엿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쓰러질 수 없지. 정옥은 미용실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사흘 뒤 저녁 7시 정옥이 막 미용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성민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죠. 유미라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성민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에서 좀 이야기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뒷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죠. 좁은 방 안에 셋이 앉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유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한테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서 조기 입학 제안이 왔대요. 유학생 특별 전형으로 장학금도 절반이나 나온다고 하네요. 정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유학을 꿈꾸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죠. 성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학기 시작이 다음 달이라서요. 등록금 나머지 절반하고 기숙사비, 생활비를 당장 마련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 자금을 다 묶어놔서 현금이 없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긴 했지만 손자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죠. 민준의 반짝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다며 영어 공부에 매달리던 모습도 생각났고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당분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업 자금 회수되면 바로 갚을게요, 어머니. 성민의 말에 유미라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는 잠도 못 자고 짐 싸는 걸 계획하더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민준이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요.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이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옥은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남긴 전부다. 민준이 잘 키우는 데 쓰면 그이도 기뻐할 거야. 통장을 건네받은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민준이한테 은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미라도 정욱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민준이가 성공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보답할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떠난 뒤 정욱은 텅 빈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2천만 원만 남은 잔고가 쓸쓸해 보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뿌듯했죠. 민준이 미국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유학 간다며?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런데 전화 너머 민준의 목소리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네. 네 할머니. 감사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정욱은 아이가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한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에서 30년째 파마를 하러 오는 이 여사였죠. 이 여사는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욱 씨, 요즘도 손자 자랑할 일 많죠? 그럼요. 우리 민준이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장학금도 받고요. 이 여사가 머리를 만지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정욱은 파마 롤을 말면서도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나왔죠.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욱은 모든 사람에게 손자의 유학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어요. 미국 보스턴 쪽 대학이래요. 다들 부러워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욱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죠.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욱은 민준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민준이 들를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민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 가서 송금하려고요. 민준이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정욱은 떡볶이를 혼자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가 나오는 다큐멘터리였죠. 저기서 공부할 민준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밤 10시쯤 정욱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 유학비를 주었다. 내 평생 모은 돈이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다. 민준이가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여사였죠. 정욱 씨,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뭔가 이상한 걸 봐서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오늘 낮에 호텔 로비에서 아들네 부부를 봤는데 카지노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말이에요. 정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고개를 저었죠. 아마 거래처 사람들 만나러 간 거겠죠. 호텔에서 미팅도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괜한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정욱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했죠. 성민이 그럴 리 없다고, 민준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이 여사의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미용실에 나가기 전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은행 잘 다녀왔어?
네, 어머니. 다 처리했어요. 민준이가 너무 기뻐해요. 그래, 잘했다. 민준이 출국은 언제야? 다음 주에요. 그 전에 한번 뵐게요. 전화를 끊고도 정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미용실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길러온 직감이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욱은 손님 머리를 말리다가 이 여사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사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했죠.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바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욱 씨, 이거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이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카지노 VIP 라운지 입구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성민과 유미라가 화려한 정장을 입고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찍은 거예요. 제가 청소하러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두 분이 VIP 회원증을 보여주고 들어가더라고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정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날짜를 확인하니 돈을 준 바로 다음 날이었죠. 이 여사, 혹시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카지노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로비와 복도에서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죠. 유미라가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는 모습, 성민이 비싼 양주를 들고 동료들과 건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욱 씨, 제가 호텔에서 일한 지 10년인데 VIP 회원 되려면 최소 몇 천만 원은 예치해야 해요. 그리고 어제 본 걸로는 두 분이 하이 리미트 룸에 들어가던데 거기는 한 판에 100만 원씩 거는 곳이에요. 정욱은 미용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카지노 칩으로 바뀌는 상상을 하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 여사가 물을 가져다 주며 진정시켰습니다. 정욱 씨, 제가 더 알아봐 드릴까요? 호텔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탁해요, 이 여사. 제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이 여사가 나간 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유학 준비는 잘 되고 있니? 할머니, 무슨 유학이요? 정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 아빠가 미국 대학 조기 입학됐다고 했잖아. 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짜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급히 말을 돌렸죠. 아, 할머니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정욱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온 돈이, 남편이 남긴 유산이 도박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정욱은 미용실을 일찍 닫고 호텔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길이었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시내의 화려한 호텔 앞에 선이 주눅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킨 뒤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8시쯤
정옥은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민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정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유미라는 목과 손목에 반짝이는 보석을 걸고 있었고 성민은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지노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다리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막혔죠. 회원증이 있으신가요? 직원의 물음에 정옥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성민 부부가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옥은 로비 의자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성민 부부가 다시 나타났죠. 유미라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성민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민아. 성민과 유미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민준이 유학비는 여기에 쓰는 거였니? 유미라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거래처 사람들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 그럼 민준이한테 전화해 볼까? 유학 준비 잘하고 있는지. 성민이 정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셋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정옥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내가 70평생 살면서 자식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죠. 내가 준 돈 얼마나 남았어?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진짜 민준이를 위한 거였어요. 돈을 불려서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어요. 도박으로 돈을 불려? 너희가 정신이 있는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성민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정옥은 두 사람을 매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당장 남은 돈 다 가져와. 한 푼이라도 더 쓰면 가만 안 둘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룻밤 사이에 도박칩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미용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대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은 여전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성민이 5천만 원을 찾아간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돈을 찾아간 사람이 어디에 송금했는지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어려우세요. 경찰서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오면 가능합니다. 정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성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집 앞에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정옥이 집에 도착하니 성민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유미라는 보이지 않았죠. 뒷방으로 들어간 성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은 얼마나 남았어?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정옥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3,500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죠.
나머지는 다 도박장에 뿌린 거니? 처음엔 정말 돈을 불리려고 했어요. 운이 좋아서 첫날은 1,000만 원을 땄어요. 그런데 다음날 다시 잃고 그걸 만회하려다가 계속 잃었어요. 정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모르는 일이지? 네, 민준이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어머니. 비밀?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처지야? 당장 남은 돈 가져와. 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뭉치가 몇 개 들어 있었죠. 정욱은 돈을 세어보니 정확히 1,5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7천만 원 중 3,500만 원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갚을게요.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갚겠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성민이 나간 뒤 정욱은 혼자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여사였습니다. 정욱 씨,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성민 씨 부부가 호텔 카지노 VIP 명단에 석 달 전부터 등록되어 있대요. 그동안 꾸준히 다녔다고 하네요. 정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 달 전이라면 성민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처음 돈을 빌리러 왔을 때였죠.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속여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사,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혹시 아들 부부가 얼마나 잃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딜러한테 물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 뒤, 이 여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욱 씨, 앉아서 들으세요. 석 달 동안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잃었대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판돈이 커졌다고 하네요. 정욱은 말을 잃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성민이 몇 달 전 큰아들에게도 돈을 빌리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정욱은 캐나다에 있는 큰아들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야. 혹시 성민이가 너한테 돈 빌린 적 있니? 네, 어머니. 2달 전에 급하다고 해서 5천만 원 보냈어요. 사업 자금이 묶여서 잠시만 빌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정욱은 전화를 끊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에게 받은 5천만 원, 큰아들에게 빌린 5천만 원, 그리고 어디선가 더 구한 돈까지 합쳐 1억이 넘는 돈을 도박장에 날린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용실 문을 안 여셨다면서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정욱은 손자의 맑은 눈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민준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정말 유학 가고 싶니? 그럼요.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유학 준비시켜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요, 아빠는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엄마도 매일 늦게 들어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그냥 물어본 거야. 민준이 간 뒤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성민 부부는 계속 도박을 할 것이고 결국 민준의 미래까지 망칠 것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아껴온 돈, 남편이 남긴 유산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경찰관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어머님, 가족 간 사기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옥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손자 유학비라고 속여서 돈을 받아간 거잖아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증거가 있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정옥은 성민이 보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유학비로 잘 쓰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돈을 안 갚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죠. 정옥이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정옥 씨? 돌아보니 미용실 단골 손님이었던 김영수였습니다. 10년 전 경찰서장으로 퇴직한 사람이었죠. 김 서장님, 오랜만이에요. 무료 법률 상담소는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김영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정옥 씨, 이건 도박 중독이에요.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가족을 속이고 돈을 빼내서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이건 반드시 끊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런 사건 전문가죠. 그리고 카지노 출입 금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모으세요. 김영수는 명함을 건네며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정옥은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 앞에 유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유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당당했습니다. 정옥이 문을 열어주자 유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성민 오빠가 다 털어놨다면서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정옥은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긴 내 돈 돌려받아야지. 유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이요? 어머니가 준 거잖아요. 우리가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민준이 유학비라고 거짓말했잖아. 거짓말이라는 증거 있어요? 우리가 민준이 유학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냥 계획이 바뀐 거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유미라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어머니, 가족 간에 무슨 고소예요? 민준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옥은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온몸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상처받는 건 나도 원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유미라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민 오빠가 아들이잖아요. 아들 고소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동네 망신이나 당하실 거예요. 망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린 너희가 할 소리야? 어머니가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박했다는 거? 카지노는 합법이에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죠. 정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정옥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 내가 어제 퇴직한 경찰 만나고 왔어. 너희가 석 달 동안 카지노에 다닌 기록 다 확보했고 큰아들한테 빌린 돈까지 다 알아냈어. 이게 단순한 가족 문제로 끝날 것 같아? 유미라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퇴직한 경찰이요? 김영수 전 서장님이야. 내가 30년 동안 미용실 하면서 인맥이 없는 줄 알았어? 경찰, 검사, 변호사 다 내 손님이야. 너희가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그때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수였죠. 정옥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정옥은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네, 김 서장님. 제가 소개한 최지훈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쳤대요.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하고 민사로도 가압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자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대요. 유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옥이 전화를 끊고 말했죠. 들었지?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성민이랑 의논해봐. 남은 돈이라도 돌려주면 고소는 안 할게. 유미라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우리 가족 다 망해요. 성민 오빠 회사도 문제 생기고 민준이는 학교에서 왕따 당할 거예요. 그건 너희가 생각했어야지. 도박하기 전에 말이야. 유미라가 나간 뒤 정옥은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여사, 부탁이 있어요. 호텔 카지노 CCTV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정옥 씨, 그건 개인정보라 어려워요. 하지만 출입 기록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보안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저녁이 되자 민준이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치킨 사왔어요. 정옥은 손자의 밝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민준아,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네,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교 5등 했어요. 영어는 만점이었고요. 대단하네. 그런데 민준아, 혹시 아빠가 요즘 힘들어 보이지 않니? 민준이 치킨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사실 좀 이상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돈 문제 때문인 것 같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최지훈 변호사가 직접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젊고 능력 있어 보이는 변호사였죠. 어머님, 김영수 선배님께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반응을 봐서 고소장을 접수하죠. 변호사님, 혹시 손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박 중독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미용실 앞에 있어요. 정옥이 밖으로 나가니 성민이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어머니, 제가 카지노 출입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1,500만 원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제가 갚을게요. 성민아, 너 정말 도박 끊을 수 있겠니? 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가 무서워요. 도박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치료받을게요.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등록했어요.
정옥은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일단 치료부터 받아. 그리고 나머지 돈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그게 안 되면 정말 고소할 거야. 성민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성민이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로 했다. 아들이지만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매일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정옥은 미용실 문을 다시 열었죠.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지만 정옥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지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사를 좀 더 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유미라 씨 명의로 된 계좌에 최근 큰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되는 돈인가요? 3천만 원 정도요. 누군가에게 빌린 것 같은데 대부업체는 아니고 개인 간 거래로 보입니다. 정옥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유미라가 또 어디서 돈을 빌린 것일까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험악한 인상이었죠. 박정옥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성민 씨 어머니시죠? 저희는 채권 추심 대행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유미라 씨가 저희 고객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요.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유미라 씨가 시어머니가 갚아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큰 돈을 받았다면서요. 정옥은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린 것이었죠. 난 모르는 일이에요. 유미라한테 직접 받으세요. 남자들이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안 오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유미라 씨 연락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해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들이 나간 뒤 정옥은 즉시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민준 엄마가 또 돈을 빌렸어. 사채업자들이 미용실까지 찾아왔어.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유미라가 혼자서 한 일이에요. 민준 엄마 어디 있어?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가볼게요. 1시간 뒤 성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애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옷이랑 귀중품을 다 들고 나간 것 같아요.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서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제 이름을 팔아서 사채를 쓰고 도망갔어요. 정옥 씨,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최 변호사한테도 연락하고요. 이건 심각한 사기 사건이에요. 정옥은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유미라를 사기 혐의로 수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저녁 민준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사라졌어요. 아빠는 경찰서에 갔다 왔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옥은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민준아, 할머니가 다 이야기해 줄게. 충격받겠지만 넌 알아야 해. 정옥은 차근차근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유학비 사기, 도박, 그리고 사채까지. 민주는 충격을 받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죠.
할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할머니 혼자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밤마다 나가고 아침에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제 유학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미안해, 민준아. 내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부모님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시는데. 그날 밤 민주는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정옥은 손자가 잠든 모습을 보며 결심했죠. 이제는 정말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다음 날 최지훈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진행합니다. 유미라 씨는 수배 중이고 성민 씨 재산도 가압류 신청했어요. 성민이 재산이 있나요? 아파트가 있는데 유미라 씨와 공동 명의더라고요. 그거라도 처분해서 어머니 돈을 회수해야죠. 오후가 되자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민준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요. 제주도에 있대요. 제주도? 네, 거기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알려. 수배자 위치를 알면서 신고 안 하면 너도 처벌받아.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애 엄마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때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차갑게 인사했죠. 아빠, 할머니한테 한 짓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민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렸는데 민준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욱이 나서서 말렸죠. 민준아, 이제 그만해.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 저녁, 정욱은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마. 공부 열심히 해서 너의 길을 가. 할머니가 끝까지 지켜줄게.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돈 다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사흘 뒤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욱 씨, 유미라 씨를 제주도에서 체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로 이송될 예정이에요. 정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찾은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욱은 최지훈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유미라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도도했던 표정도 사라지고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뻔뻔한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가족끼리 경찰서까지 와야 했나요? 정욱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평생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리고 내 이름 팔아서 사채까지 써? 넌 이미 가족이 아니야.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미라 씨, 시어머니를 속여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속인 적 없어요. 민준이 유학 보낼 생각은 있었어요. 단지 계획이 바뀐 거죠. 최지훈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민준이 유학비로 잘 쓰겠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카지노에서 다 탕진했잖아요. 유미라가 변명했습니다. 투자였어요. 돈을 불려서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도박이 투자입니까? 그리고 추가로 사채 3천만 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유미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죠. 유미라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성민 오빠가 먼저 도박을 시작해서 저도 따라하게 된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넌 도망까지 갔잖아. 이제 법대로 해. 경찰서를 나오며 최지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미라 씨가 구속되면 민사소송도 유리해집니다. 아파트 처분해서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성민이 민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성민은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민준 엄마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민준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거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한숨만 쉬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학교 친구들도 우리 집 소문 다 알아서 창피하고 무엇보다 아빠 보면 화가 나요.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민준이 눈물을 참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어제는 학교 앞에서 엄마를 봤어요. 멀리서 절 보더니 도망가듯 사라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까지 절 버린 건가요? 차라리 할머니랑 살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정욱은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는 할머니랑 살자. 성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파트 매매 위임장이에요. 제 도장 찍었으니까 어머니가 처분하세요. 빚 다 갚고도 6천만 원은 남을 거예요. 정욱은 서류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앞을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욱은 김영수를 만났습니다. 김 서장님,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정욱 씨가 강하게 나가서 다행이에요. 도박 중독은 가족을 파괴하는 병이에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해요. 성민이는 계속 치료받고 있어요.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키워야죠. 그 아이 미래는 지켜줘야 하니까요. 일주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미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것이었죠. 같은 날 부동산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파트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욱은 민준과 함께 아파트 정리를 도왔습니다. 민준의 방에서 짐을 싸며 정욱이 물었죠. 민준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보고 싶기도 하지만 화도 나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른들도 가끔 실수를 해. 큰 실수를 하기도 하지. 민준이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영어학원 장학생 선발 통지서였죠. 할머니, 저 이거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이에요. 이제 할머니 돈 안 들이고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정욱은 손자가 대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장학금까지 받다니. 저녁
정옥의 미용실에 이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옥 씨 들었어요. 며느리가 구속됐다면서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나저나 손자는 괜찮아요? 다행히 잘 견디고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옥은 민준과 함께 작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마음은 편안했죠. 할머니, 저 약속할게요. 꼭 성공해서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 다 갚을게요.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민준이 사랑해. 정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그리고 민준이라는 희망이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2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유미라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옥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며 유미라가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유미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성민은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상태였고 민준의 양육권도 포기한 상태였죠. 아파트는 시세대로 팔렸습니다. 정옥은 그 돈으로 잃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죠. 큰아들 정호도 한국에 잠시 들어와 동생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온 정옥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죠. 정옥 씨,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끝났으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감사해요.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민주는 할머니 집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를 위해 토스트를 구워주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주말에는 미용실 청소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이 건강해 보였죠. 어머니, 제가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어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요. 그래, 너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어머니, 그리고 이거요. 성민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갚을 돈이에요. 앞으로 30개월 동안 꾸준히 갚을게요. 정옥은 봉투를 받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죠. 성민아, 도박은 완전히 끄는 거니? 네, 어머니. 치료센터에서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 도박 중독자 자조 모임도 매주 나가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때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죠. 아빠 오셨어요. 민준아,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이번에 전국 영어 경시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미안해. 민주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이 성민에게 말했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민준이도 상처가 크니까. 성민이 떠난 뒤 정옥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과 성민이 갚기 시작한 돈을 합치면 4천만 원 정도가 모였죠. 잃었던 7천만 원을 다 회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녁 민준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요. 학원비라도 제가 벌어서 쓸게요. 안 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돈은 할머니가 벌면 돼.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계속 일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정옥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일하는 게 즐거워. 너는 내 꿈을 위해 공부해. 그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다음 날 정옥은 김영수와 최지훈 변호사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이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옥 씨가 강하게 대처하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가다가 더 큰 피해를 보거든요. 최지훈 변호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민준군 대학 진학할 때 장학금 신청도 도와드릴게요. 성적이 좋아서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민준을 정옥은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이제 할머니 고생 끝이에요. 우리 민준이가 최고야. 정말 자랑스러워. 성민은 매달 빠짐없이 돈을 갚았고 도박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유미라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죠. 정옥은 여전히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마음은 평온했죠. 민준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성민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정옥은 남편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좋은 아이로 잘 자랐어요. 비록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요. 뭔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제가 유튜브 보고 만들었어요. 정옥은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용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정옥의 주름진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죠. 평생 모은 돈은 많이 잃었지만 그 대신 더 단단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옥은 민준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당신 참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 할머니의 평생 모은 돈은 카지노에서 사라졌지만 민준과 함께 만든 소박한 밥상은 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들은 증명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